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년 증시 전망을 우리가 좀 이제 오늘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건설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은 또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전세는 뭐 거의 구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해서 인테리어 시장에 대해서 좀 꼼꼼히 한번 살펴주셨는데요. 오늘도 신서정 SK증권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대형 건설사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아주 요즘 사람은 아니라서 네. 옛날로 돌아가면 네. 뭐 현대건설 좋아했고요. 네. 그 전에는 또 뭐 더 오래 돌아가면 현대산업개발 네. 너무 좋아했고,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은 취직 안 하셨을 때 학생이셨을 때 몇 배나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건설주 뭐 지금 봐도 되는 거예요? 건설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네.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모멘텀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는 하고요. 다만 2021년도를 조금 미리 전망을 해보자면 2020년도가 예정되어 있었던 해외 수주 부분에서 좀 연기되었었던 물량들이 많았었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주택 부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안정적으로 수주 잔고가 올라오고 있는 데다가 이익률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하방을 주택 부분이 좀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새 주택 많이 짓는다면서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주택은 많이 짓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실적도 잘 나와요? 어떻습니까? 네, 특히 주택 부문 중심으로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20일자로 GS건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택 부분이 사실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어요. 뭐 분양 물량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3분기 누적으로 2.2만 세대 정도를 분양을 했고요. 연간 가이던스가 2.5만 세대였는데 사실 연내로 다 토탈리 본다라면 2.9만 세대까지도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기도 하고 수익성 같은 부분도 사실 주택 부분이 GPM이 25%가량이 찍혔더라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는 꾸준히 GPM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은요. 우리 연구원님 네. 18년도에 23만 네. 호수였고 네. 19년도에 26만이었고 네. 물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20년도에 32만이었고 네. 내년도에는 얼마나 된다고요? 뭐 구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늘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다만 네. 대형 건설사에 한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전체 마켓 파이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서 마켓 시어를 대형 건설사들이 더 먹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18년도에 23만, 19년도에 26만, 그다음에 20년도에 32만 올라왔으면 네.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턴어라운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차트상으로만 봐도 느낌이 이거는 완전 턴어라운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주가는 안 갔어요. 네. 그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건설업종은 이제는 실적과는 주가가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주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벌어놓은 캐시로 배당을 한다거나 네. 신성장 동력에 좀 투자를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멀티플의 리레이팅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사실 대형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 오히려 IS동서라던가 SK D&D 같은 부분은 실적은 이 정도로 안 찍히긴 한데 풍력이라던가 폐기물 사업 쪽에 좀 굉장히 빠르게 진출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빠르게 확보하니까 멀티플 리레이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리면 건설주가 성장 섹터입니까? 하이브리드 성장주라는 좀 특이한 용어를 쓰고 싶긴 한데 네네. 아직까지는 가치주적인 성격이 강하긴 하고요. 네. 다만 GS건설을 필두로 신성장 동력에 굉장히 투자를 적극화하려는 기조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붙여진다라면 하이브리드 성장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GS건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새로운 비즈니스 해서 네. 성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한다면 당연히 배당을 많이 줘야겠죠. 네. 배당을 엄청나게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이 한 7%에서 10% 이상 네. 나올 수 있도록 줘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네. 봤을 땐. 네. 그리고 그런 종목들도 많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대신증권도 그렇고요. 메리츠 화재도 그렇고 네. 금융주들이 좀 그런 것인데 네. 그러나
약간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런 걸 우리가 말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GS건설은 그러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디다 투자를 하고 네.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합니까? 뭐 결국에는 수처리 같은 이니마를 인수한 사례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엔 건축 부분에 대해서 공기 단축이라는 게 굉장히 큰 화두이기 때문에 모듈러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었고 네. 훨씬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데이터 센터 굉장히 요새 많이 짓잖아요. 이걸 단순히 EPC만 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임대 및 운영 및 관리까지도 좀 나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이 사실은 뉴 그린 딜에 네. 그린 뉴 딜에 네.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고 네. 그렇다 보면은 뭐 풍력도 많이 지어야 되고 태양광도 네. 많이 지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는 회사들은 또 따로 있긴 하지만 네. 건설주들도 뭐 이런 정부 정책에 뭐 연관이 돼서 네. 그쪽에서 조금 뭐 실적을 조금 더 낼 수 있다든지 네. 이런 여지들이 있습니까 지금? 방향성 자체는 가지고 있긴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직 실적이 올라오고 있긴 하는데 이번에 3분기 현대건설도 실적 발표를 할 때 어디에 신성장 동력을 태울 거냐에 대해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스마트 시티라던가 수소 관련해서 조금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죠. 뭐 그렇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네. 네, 네.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텐데 네. 이 규제가 지금 많아요. 이게 제가 뉴스를 읽어보니까 무슨 어떤 분이 네. 구청에 전화를 했는데 네. 뭐 저는 30평에 사는데 40평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 아파트를 좀 팔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네. 뭐 이사 가지 마세요라는 식의 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네. 그 뉴스가 100% 옳다라고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쵸.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나기는. 네. 근데 이런 규제가 많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런 규제가 있어도 뭐 건설주에는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뭐 네. 어떻습니까? 사실 센티멘트 상으로는 정부 정책이 이 정도로 강력하게 부동산 규제책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는다거나 네. 아니면 지금 공급이 뭐 과잉되게 위축이 되면서 수요가 오히려 더 과잉의 시장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건설주에게 안 좋고 뭐 더불어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분양가에 캡을 씌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건설주 입장에서는 마진이 축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지금 공급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뭐 수주가 좀 줄어든다거나 이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대림산업, 계룡건설 뭐 5, 6%씩 오르는데 오늘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시장이 조금 반등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사실 뭐 계룡건설은 제 커버리지가 아니어서 네. 코멘트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긴 네. 하고 대림산업은 사실 멀티플로 보더라도 굉장히 싼 국면이기도 하고 더불어 자사주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중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셋값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집값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네. 전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여쭤본 건 있어요. 부동산 죄송합니다. 건설주의 주가가 네. 그 집값과 네, 네. 상관계수를 봤을 때 네. 뭐 이게 좀 플러스로 나옵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다? 네, 뭐 1대1로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네네. 다만 2015년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택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전형적인 불장에 대해서는 네. 건설주들도 충분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기 때문에 주가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긴 한데 지금과 같이 과잉적으로 주택 가격이 뜨는 국면에 있어서는 사실 건설주가 분양 물량이 있어서 수주를 더 받아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지금 주택 가격 뜨는 것이 건설주 주가에 긍정적이냐라고 여쭤보시는 거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건설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예, 뭐 분명히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건설주는 내년에 이 종목만 보면 된다. 탑픽이 뭡니까? 2021년도에 올해는 다 지나갔고. 네, 예. 저는 대형주 중에선 GS건설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뭐 물론 실적 부분이 주택 부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긍정적이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허윤호 사장을 필두로 지금 신사업대에서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고 네네. 더불어서 베트남이 계속 2018년도부터 지지부진하다가 네. 드디어 삽을 트고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에는 GS건설 가지고 계신 분은 팔 필요 없다. 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장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실은 뭐 밋밋한 그런 스토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모든 우리의 자산을 한 군데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설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서정 SK증권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